이번에 통계 자료 변조도 기관이 연필로 적힌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고 변조했다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 보도되고 있다. 일본 공문서의 디지털화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졌다. 이 발언은 지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토키타 시운 일본 유신의 의원이 일본 국토교통청의 통계 조작 문제를 질의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디지털청까지 새로 출범시킨 일본의 현실에 헛웃음만 나오는 결과가 나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뛰어나 제조업 품질이 우수하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뛰어나 꼼꼼하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뛰어나 신뢰도가 높다. 그동안 일본 장인 정신이란 국가 마케팅에 뇌리에 새겨진 일본의 인식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편법이 없고 부정이 없으며 정직하고 우수하다는 이미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실체는 일본이 구축해오던 마케팅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장인 정신이란 명분 아래 디지털화에 늦장을 부렸던 일본의 진짜 목적은 장인 정신이란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작 은폐에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1905년에 창업하고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3위 철강 기업 고베철강은 지난 2017년 고베철강이 만든 알루미늄과 구리, 철 제품의 품질 데이터를 10년 이상 조작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제품이 수출이 되어 고베철강의 제품을 사용한 글로벌 기업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면서 일본의 기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가 젊은 시절 고베철강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인연이 있습니다. 고베철강의 품질 조작이 10년간 이어졌기에 아베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내부 증언에 의하면 고베철강은 품질 조작을 40년에서 50년 전부터 해왔으며 조작 방법을 매뉴얼로 다듬어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부정행위를 정승할 정도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베는 고베철강에서 좋은 일본 기업 문화를 배웠던 것일까요? 지난 2018년 일본 중앙은행은 국가 통계를 못 믿겠다며 GDP를 직접 산출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내각부에 기초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온 반응으로 GDP 임금 통계를 못 믿는 전문가들도 많아서 아베노믹스를 의심하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다 2019년 아베의 아베노믹스 성과를 위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자신의 성과를 위해 월 근로통계 전수조사도 안하고 유리한 표본만 추출해서 일본 국민을 속였던 게 들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베 정권에서 이루어진 통계 조작 수법이 연필로 적힌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놓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전 세계는 4차 산업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른 대응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토키타 슌 참의원은 이런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졌다며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본의 공문서 관리라는 패널을 준비해 주요 국가의 디지털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꺼냈는데요. 한국 디지털화 비율은 98%, 미국 97%, 독일 34.6%, 영국은 전조화 추천 장려 표기, 일본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15.1%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끊이지 않은 공문서나 데이터 변조, 획에 대해 현재 공문서관리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디지털화는 매우 강력한 승부수가 되는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디지털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 IT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정책을 담당한 후쿠다 중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국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참고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식 디지털 개혁보다 한국식 디지털 개혁이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경제지인 니케이는 문영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을 만나 한국의 전자정부가 앞서게 된 배경과 일본 디지털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한국의 디지털을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행정 낭비, 사회적 비용 등을 거론하며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공적문서의 전자화에 앞장서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총무성에 정치자금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국회의원 관련 정치단체가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4.4%에 그쳤다는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자금은 불투명하고 그 내역을 파헤치기 어려울수록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내역을 디지털로 바꾸면 투명성, 추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선 꺼려지죠. 일본 디지털청의 담당 장관이 마키시마 가렌 역시 정치자금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하며 디지털 행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영수증을 전자화하면 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정치자금 보고서가 디지털화되면 궁극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가 신속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이 종이 보고서를 고수하는 이면에는 돈줄에 대한 시민사회 관리가 엄격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의 싱글벙글 우당탕탕 디지털 개혁은 당분간 웃으면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